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타파 시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 현물 ETF의 이 시가총액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고, 만약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금 현물 ETF의 시총을 뛰어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의 위상도 높아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기초 자산의 위상도 훨씬 높아지겠죠. 비트코인 현재 미국 비트코인 ETF, 현물 ETF 12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금 현물 ETF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 가격이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0억 달러 돌파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한 500억 달러이고 금 ETF가 한 900억 달러일 때 뭐 거의 2배 차이가 났었죠. 근데 비트코인 ETF가 또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이대로 간다면은 뭐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추월한다,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금이라는 자산을 비트코인이 한번 더 세게 도전하는 그런 이벤트잖아요. 금은 지난 뭐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우리 인류에게 이제 뭐 기준 어떤 기축 통화이자 그다음에 궁극의 안전 자산으로서 쓰여왔죠. 게다가 물리적인 그 피지컬 어피어런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게다가 예쁘죠. 네, 그래서 주얼리, 귀금속으로 또 금의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전체 발행량, 1년 발행량 중에서 절반이 다 그 주얼리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금은 일견 수요가 있는, 그래서 유틸리티가 있는, 사용성이 있는 귀금속이다, 원자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거는 없죠. 게다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그런 기존에 없었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자산이다 보니까 금과 같은 지위를 얻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주변만 돌아봐도 저는 제 부모님도 아직 설득을 못 시켰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일단 만져지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없고, 뭐 금과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데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처럼 이제 견조한 수요가 발생하는 귀금속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ETF의 시가총액이 추월된다면 이제 그 불확실성, 금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친숙하게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을 조금은 이제 벗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편안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는 보통 10종류, 그리고 홍콩에는 3종류가 대표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에서 처음에 미국 ETF가 열렸을 때 투자를 허용을 해서 열었었는데, 이 금융위에서 바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국내에서는 ETF 직접 투자가 막혀 있고요. 미국이든 홍콩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죠. 우리나라 뭐 자산운용사, 증권사들한테 ETF 출시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왜 미국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ETF 우리나라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지. 미국 주식 투자 지금 다 열려 있고, 뭐 심지어 유럽, 홍콩, 뭐 남미 주식까지도 살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ETF를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책적 미스다. 우리나라를 갈라파고스화시키는 문제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열어줘야 되고요. 아쉽죠. 그래서 미국과 홍콩 ETF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간접 투자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ETF를 랩으로 이렇게 감싼 제 2차, 3차 파생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해외에다 계좌를 터서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아니면은 해외에 살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에게 뭐 내 돈을 주고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줄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하고 중동,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직 현물 ETF 발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 나라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또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이 호재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ETF 출시가 이제 그런 메이저 국가들로 계속해서 이제 릴레이가 이어지는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성을 또 증명하는 하나의 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지금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죠. 홍콩에서 그 위치를 또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이제 싱가포르로 엄청난 거대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현지의 사람들의 인식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MZ세대 부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그 바람도 굉장히 높고, 현재 이제 굵직굵직한 해외 그 대규모 대기업 자산운용사들이 많다 보니까 상품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금융청에서 빨리 열어주길 지금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ETF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자체의 주식시장 규모는 작지만 싱가포르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 주변 국가들 자산운용사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뭐 하이넷월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동 국가들, 그리고 뭐 중국, 홍콩까지 합쳐서 싱가포르 ETF가 열리면은 아마 많이들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 가장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는 자본시장이고 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자유개방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콩 ETF는 아직까지 큰 지금 출시된 지 꽤 됐지만 그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중국 본토 투자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 이 다이나믹을 아셔야 됩니다. 홍콩은 원래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지만 중국한테 반환된 이후로 점점 중국 내륙과의 자본 교환 이동이 가장 그 중점적이 되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본이 온다기보다는 중국 자본이 주로 들어오는 곳이었고, 그 홍콩이 원래 차지했던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아시아 금융 허브의 위치는 싱가포르이 많이 가져간 상태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제 지리적으로 중동 유럽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동 유럽 자본, 그리고 동남아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홍콩에 ETF가 열렸다 그래서 그러면 유럽, 중동, 뭐 동남아시아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어렵죠. 아무래도 어렵고, 특히 중국의 자본이 ETF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홍콩 ETF가 크게 히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싱가포르에 열린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중동 두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 열리는 ETF는 아무래도 이 서방 국가, 유럽 서방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ETF 출시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열린다면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이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현물 투자는 최종 골이고요. ETF 투자는 그거로 가기 위한 길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뭔가를 습득할 때도 그렇고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챌린징한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ETF가 도움이 돼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비트코인 현물 막 어렵게 뭐 거래소 계정 만들고 뭐 지갑 주소 생성하고 거기서 산 거를 뭐 어디로 옮기고 막 그다음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유실되지 않을까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거는요. 점차 배워나가면 되고요. 일단은 기존에 쓰시던 MTS에서 비트코인 ETF를 사서 보유하는 게 아주 큰 그 하나의 도약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를 하게 돼요. ETF 샀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가고 비트코인을 결국 현물로도 좀 가져보고 싶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리웨이로서 비트코인 현물로 가는 그 종착지로 ETF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어서 불안하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기댈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이 ETF 상품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자산관리사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직접 투자보다는 지금 ETF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중에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또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ETF나 이런 금융상품보다 많이 하게 되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생리예요, 그게. 이제 자산운용사들은요,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금융시장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제나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기존에 있었던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거래소, 미국으로 치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던가 뭐 파생상품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어떤 여기에서 거래를 해라 그리고 그 거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해라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는 미국으로는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있겠죠. 근데 코인베이스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계좌를 터서 거기에서 현물을 막 거래하는 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기존에는. 이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미국 SEC는 코인베이스에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 자체는 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긴 하지만 거기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또는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데다가 계좌를 떠서 고객 자산을 거기다 넣고 운용을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페이퍼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차용증입니다, 일종의. 비트코인을 내가 여기 이렇게 사놨으니까 대신에 나는 차용증으로 거래할게. 이게 ETF거든요. ETF 시장에서 더 많이 거래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 자금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물은 개인을 위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야말로 굳이 ETF에 투자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수수료만 나가고 내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물론 수익률은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어떤 경험은 할 수가 없죠.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은 투자 수익률을 보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셀프 서번트예요. 자기 주권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사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이 자유 또는 자기 주권을 대변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해서 이렇게 놓고 있는 걸 보고 있느니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렇게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다가 필요한 곳에다 쓰면은 그냥 돈을 모아 나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이에요. 근데 ETF는 팔아도 비트코인이 오지 않잖아요. 그냥 돈으로 오지. 그 놓고 있는 그 돈으로 또 오지.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물은 개인용, ETF는 기관용. 저는 이렇게 점점 나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ETF에 투자를 못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고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라 개인들은 알트코인 단타를 더 많이 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ETF가 나와줘야 기관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투자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관심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면은 개인들도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ETF 한번 사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 비율이 국내에서 늘어나면서 알트코인 단타 위주로 형성되어 있던 어떤 코인 시장 기조가 좀 비트코인 장기 투자 위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비트코인 현물 투자의 이 매력에 사로잡히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